네, 2024 미국의 선택, 지도와 숫자로 선거 판세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선거인단 확보 현황입니다. 전체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인 270, 매직 넘버 270에 먼저 도달하는 후보가 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현재 확보된 선거인단 수는 CNN 기준으로 카멀라 해리스 후보 27명, 트럼프 후보 154명 각각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표가 좀 이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반인 270까지는 서로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제가 2시간 전에 설명드렸을 때는 이곳이 비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색깔이 많이 칠해져 있습니다. 다만 여기 칠해져 있는 색깔들 파란색과 빨간색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우세하거나 민주당이 우세한 곳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예측이 돼 있던 곳들의 승리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언론사가 예측한 여론 판세 보시겠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후보 22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돼 있고요. 트럼프 후보 2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이 빨간색 공화당이 이긴 것으로 나왔던 곳들은 여전히 예측치에서도 빨갛게 돼 있고요. 파랗게 돼 있었던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측치로는 파랗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오차범위 없이 예측치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곳들은 텃밭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세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이곳들은 앞으로 색깔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주목해서 보실 것은 여기 있는 경합주 7곳입니다. 이 7곳들은 93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데요. 이곳을 누가 먼저 빨리 확보하느냐가 그 백악관의 주인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경합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러스트벨트, 쇠락한 공업지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위스콘신의 10명, 미시간의 15명, 펜실베이니아의 19명 해서 선거인단 44명 걸려 있고요. 남부 쪽 보겠습니다. 남동부의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남서부의 애리조나와 네바다. 이쪽은 일조량이 많고 태양빛이 강해서 선벨트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이쪽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세입니다. 위에 러스트벨트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색깔이 뚜렷한데 왜 경합주가 됐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자료인데요. 자, 위스콘신 보시겠습니다. 이 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년 동안 6차례의 대선에서 득표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올수록 득표 차이가 없어지는 거고요. 양쪽으로 벌어질수록 민주당이 많아지거나 공화당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러스트벨트 세 곳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강한 곳이었는데 보시면 2008년 오바마 때 이후로 가운데 득표율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미시간 마찬가지고요. 펜실베이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이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이 왜 경합주가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표입니다. 남부 쪽도 보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지지가 강했지만 득표율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서 경합주가 됐고요. 조지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바다와 애리조나도 보겠습니다. 네바다도 공화당 지지였지만 2008년 오바마 때 민주당으로 온 이후에 다시 득표율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도 가운데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7개의 경합주가 왜 경합주로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대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합주 2016년입니다. 자, 이때는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당시 후보가 네바다를 제외한 6개의 경합주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특히 러스트벨트 3곳을 가져간 게 컸습니다. 2020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 후보가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한 나머지 6곳의 경합주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물론 남부에서 조지아나 애리조나를 가져간 것도 큰 성과였지만 러스트벨트 3곳을 한꺼번에 탈환한 것이 승기를 잡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떨까요? 자,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러스트벨트 3곳을 모두 가져가면 대선이 끝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스콘신 10명, 미시간 15명, 펜실베니아 19명을 다 합치면 44명의 선거인단이 확보되는데요. 그러면 226명의 선거인단과 합쳐서 정확하게 매직 넘버 270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머지 경합주들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펜실베니아를 포함해서 동부 3개 주를 다 가져간다면 19명, 노스캐롤라이나 16명, 조지아 16명에서 선거인단 51명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219명에 더해서 역시 매직 넘버 270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머지 경합주들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펜실베이니아입니다. 펜실베이니아를 확보하면 두 후보 모두 백악관 가는 길이 한결 쉬워집니다. 그 말은 반대로 펜실베이니아를 놓치면 둘 다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해리스 후보의 경우 만약에 러스트벨트 중에서 펜실베이니아를 잃고 2곳만 얻게 된다면 나머지 네바다, 애리조나를 반드시 가져와야 하고요.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둘 중 한 곳도 가져가야 합니다. 다만 지난 40년 동안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민주당이 이긴 건 단 3번뿐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동부 경합주에서 펜실베이니아를 놓치고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만 가져간다면 일단 썬벨트를 모두 가져간다는 가정하에 미시간과 위스콘신 둘 중에 한 곳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90년대 들어서 이곳을 공화당이 가져간 것도 단 3번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 대선은 이 경합주 7곳, 특히 러스트벨트 3곳을 누가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최대 승부처 펜실베이니아를 누가 가져가느냐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펜실베이니아를 잃으면 대선 승리 확률이 해리스 후보 13%, 트럼프 후보 10%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터치스크린에서 전해드렸습니다.